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8살 때 엄마 동생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젊은 시절 아빠는 훤칠한 미남이었어요. 선을 봐서 엄마와 결혼을 했죠. 나이가 어렸던 엄마는 크게 결혼 생각이 없었대요.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입 하나 줄여야 했던 상황. 이모들이 서둘러 결혼을 추진했다고 해요. 솔직히 네 엄마 잘생긴 네 아빠 얼굴에 홀딱 빠져서 결혼한 거지. 엄마 말은 틀리던데? 엄마는 결혼 안 하고 싶었는데 이모들이 결혼하라고 난리였다며. 이게?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들? 엄마 말 이모 말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나 저러나 얼굴 하나 빼곤 아무것도 없는 네 아빠. 8년 버틴 거면 오래 버틴 거지. 신혼 때부터 엄마는 결혼을 후회했대요. 아빠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막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내내 가정에 마음을 못 붙이던 아빠는 결국 엄마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어린 저와 동생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간 아빠는 자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딸 둘을 키웠어요. 혹시나 어린 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재혼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연약했던 여자에서 강한 엄마가 되어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저는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였고 각종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다 땄거든요. 중소기업 경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대학 안 가도 괜찮겠어? 취직됐으니까 회사 다녀야지.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은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미술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죠. 빨리 돈을 벌어 엄마의 짐을 나눠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으니까요. 저와 동생이 취직을 하자 형편은 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간신히 월세를 벗어났으니까요. 나 공부를 좀 더 할까? 무슨 공부? 그냥 회사 처음 다닐 땐 별 생각 없었거든. 그래도 보니까 대학 나온 애들은 아는 것도 많고 대졸이잖아. 평생 고졸인 게 싫어서. 그럼 수능 다시 보는 거야? 회사는 어떻게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회사는 못 그만두지. 야간 대학이 있더라고. 서울 소재 여자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생활과 야간 대학 생활을 병행했죠.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힘들었지만 결국 졸업을 했어요. 20대도 금방 가더라고요. 25살이 되던 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가는 편이었죠. 저는 당시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신부의 부케를 받게 되었어요. 선미야, 부케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일찍 가는 편이잖아. 부케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난감했는데. 원래는 결혼할 예정인 사람이 받는 거지? 애인이라도 있는 애한테 부탁하지. 다들 그냥 아직은 연애고 결혼 생각 없다며 안 받는다고 하네. 혹시 아니? 부케 받았으니까 다음 결혼을 네가 할지? 응? 야야,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모르는 거다.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 또 막상 생각 없다가도 남자가 적극적이면 결혼하더라고. 그냥 하객도 아니고 부케를 받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친구가 신혼부부 집들이에 초대를 했습니다. 신랑 친구 몇 명, 신부 친구 몇 명을 초대한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영란이 친구 오선미라고 해요. 결혼식 때 부케 받으신 분이죠? 네, 그렇게 됐네요.
선미한테 너무 고맙지. 다 거절해서 곤란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는 선미가 부탁을 들어줘서. 사진 볼래? 너무 예쁘게 나왔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결혼식 사진을 함께 보고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할 때 김석훈이라는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번호요? 네, 선미 씨 번호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번호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말이 가까워졌을 때 연락이 오더군요. 선미 씨, 김석훈입니다. 이번 주말에 바쁘세요? 제가 맛집을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이번 주말에는 좀 바빠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일부러 튕기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부담을 주지 않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스며들듯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 당시 회사 일이 힘들었고 그 사람과 전화를 하다가 충동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바다 보러 갈까요? 내일 가는 거 어때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숙소를 2개 예약했더라고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편하실까봐요. 편히 쉬세요. 그냥 이야기나 나눌래요? 그날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살아온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2딸을 홀로 키워낸 엄마, 20살이 되어 시작한 사회생활까지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제가 가진 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넓습니다. 부족하지만 소미 씨의 곁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 곁에서 기쁨은 2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누고 싶어요.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진 것은 마음뿐이었던 둘이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젊고 건강하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 다짐을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 동생 김석진이에요. 안녕, 반가워요. 이야기로만 듣던 시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무렵 남편이 말했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동생이 있다고 했죠. 늦둥이인 막내가 있다고요. 남편과 무려 15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무렵 시동생인 도련님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이것을 좀 민망해 하셨어요. 석훈이가 5살, 6살 때부터 그렇게 동생을 낳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형편도 어렵고 해서 그냥 하나만 잘 키우자 생각했었거든. 어렸을 때 동생이랑 놀던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었고. 10살이 넘어서는 나도 포기했었어. 그런데 참, 뜬금없이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배가 불러오지 뭐야? 내가 거의 40이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처음에 그냥 살이 쪘나 보다 했다니까. 아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나이도 먹고 해서 조심을 안 했더니 그냥 한 번에.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이야기가 없어 정말. 부부 사이 좋은 게 자랑이지 뭐 흉이야? 안 그러냐 아가야? 네. 아버님 어머님 보기 좋으세요. 지금 석진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시동생 있는 집이 흔하지는 않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석진이만큼은 석진이가 어른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혹여나 너희 부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이게 참 잘못도 아닌데 혹여나 석훈이 결혼할 때 며느리 될 여자가 나이 어린 시동생 있다고 싫어할까 싶어서 괜히 걱정도 되더라고. 어머니 말씀처럼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늦둥이가 태어난 것도 짐이 될까 걱정하셨다는 말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실제 어린 시동생을 보고 저 늦은 나이에 애를 낳았냐고 노후 대비는 다 틀려먹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쓰이니까요. 13살 도련님은 참 귀여웠고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한테 꼬박꼬박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멀지 않았고 시댁에 갈 때면 저도 어린 도련님을 챙겼습니다. 우와, 형수님 이게 뭐예요? 도련님 운동화 하나 샀죠. 감사해요, 형수님. 석진이 좋아하는 초코과자도 사왔다? 확실히 결혼을 하고 나니 안정감이 있더군요. 물론 경제적 안정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성실히 일했지만 살림은 빠듯했어요. 돈은 버는 대로 빠져나갔고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을 하려고 가계부를 써가며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새벽에 남편과 잠들어 있었는데 귀를 때리는 듯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의 휴대전화였죠. 여보세요? 새벽에 누구야? 네, 맞는데요? 네? 정신없이 남편의 전화를 받는 사이 제 휴대전화도 울리더군요. 시댁 번호였어요. 네? 형수님, 전데요.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형한테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라. 엄마 아빠가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거리는 도련님을 달래고 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겉옷을 가져다 주며 얼른 챙겨 입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연세가 드시며 가능하면 주간 근무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야간 수당이 더 많았기에 종종 야간에 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기는 해도 두 분이 야간에 일을 할 때면 집에 혼자 있는 도련님이 걱정이 되곤 했었죠. 그날도 두 분이 함께 공장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했고 4시간 만에 진화를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형수님. 석진아, 너 여기까지 어떻게 집에 있으랬잖아. 저금통 깨서 택시 타고 왔어. 도련님, 많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 복도에서 저희 3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일은 남편, 특히 어린 도련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뒤에야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나중에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 연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 직접 불이 붙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항상 어디든 함께 다니셨는데 결국 한날 한시에 같이 가셨네. 외롭지 않으시겠지? 그 일로 약간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도련님은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먼저 말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님 아버님 댁을 정리하기 전에
도련님 짐부터 저희 집으로 옮겼으니까요. 선뜻 이렇게 결정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 당연한 거잖아. 도련님 이제 중학생이야. 혼자 밥 챙겨 먹을 정도가 됐다고 해도 아직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나이지. 그리고 그런 일이 도련님에게, 자기한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게 너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함께 이겨내야지. 가족이잖아. 함께 살게 된 어린 도련님. 원래도 심성이 착하고 의젓했는데 함께 살면서부터는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말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저나 남편이 퇴근할 때면 항상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쳐두었죠. 도련님, 공부는 잘 돼요? 공부 어렵죠. 지난번 시험 이야기 들으니까 수학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학원을 다니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원이요? 몇 군데 알아봤는데 중학교 때 따라잡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더 힘들대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뭐가요? 학원 다닐 수 있는지, 그게 돈이 들잖아요. 도련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할 나이 아니고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형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련님 똑똑하고 열심히 하니까 도움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어려움 없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버님, 어머님이었다면 이보다는 덜 걱정하고 편하게 말했을 거죠? 물론 나나 형이 부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 그럼 형수님, 부탁이 있어서요. 뭔데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밖에서도 형수님이 저한테 도련님 하면서 존댓말하면 사람들도 신기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석진아하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형수님 지금도. 빨리 지금부터 편하게 말해봐요. 알겠어, 석진아.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할게, 석진아. 어리지만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함께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도련님 학원 같은 곳 등록할 때 가면 저는 젊은 엄마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세세한 사정 모르는 남들이 보기엔 그 편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도련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쁜 따님이세요. 감사합니다. 햇님아, 까꿍. 아빠야, 아빠. 태명인 햇님이는 도련님, 석진이가 지어준 것이었죠. 10달 동안을 뱃속에 있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짧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기와 함께 집에 왔는데 석진이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놓고 풍선을 불어 집을 꾸며놓은 거예요. 종이 플랜카드에는 천사햇님이 연희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형수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축하해요. 저도 햇님이 안아봐도 돼요? 자, 안아봐. 조심조심 머리 받쳐주고. 옳지, 석진아. 햇님이 예뻐? 햇님 안녕? 삼촌이야. 형수님, 햇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작고요. 새근새근 이 작은 코로 숨을 쉬는 게 신기해요. 형수님 여기요. 아가 앉는 건 아직 무서워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가. 쭈글쭈글하고 머리숱도 얼마 없는데 석진이는 아가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도 곧잘했고
저를 도와 거의 육아를 함께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식구가 늘고 이사까지 하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육아휴직 이런 거 길게 쓸 생각도 못하고 아기가 5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복직을 했어요. 너무 어린 애기인데 어린이집 가는 게 불쌍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일을 해야 해서. 집에서는 제가 많이 도울게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걸? 그리고 석진이 대학 생각하면 이제 정말 공부에 집중해야 하잖아. 갓난아기가 있어서 공부 방해되지?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형수님. 저 집에서도 집중 잘해요. 공부할 때 귀마개 끼고 있잖아요. 그래, 석진아. 항상 고마워. 저도요. 다행스럽게 딸이 순해서 많이 보채는 편이 아니었죠. 딸을 재우고 석진이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밤에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부터 적금 든 거 있거든? 무슨 적금? 석진이 대학 등록금. 학비해야지. 그런 걸 언제 준비를 했어? 열심히 하잖아. 뒷바라지는 해줘야지. 우리가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고마워. 정말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어.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몇 년 지나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는데 사실상은 가끔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석진이 대학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까지. 어깨가 무겁지만 마음은 무겁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마케팅 유통학과를 택했죠. 얼마나 기쁘던지 꼭 제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요.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새 저희 딸이 10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석진이는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어요. 형수님, 주말에 식당 예약했어요. 삼촌, 이제 회사원이야? 연희야, 삼촌 회사원이다. 우리 연희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와, 신난다. 취업턱을 내겠다고 하여 오랜만에 밖에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저 이제 돈 벌잖아요. 매달 생활비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랑 형수님 항상 아끼고 빠듯하게 사는데 제가 버니까 좀 낫겠죠? 석진아, 그건 아니야. 왜요? 네 미래도 생각해야지. 돈을 모아야 하는 거야. 너 나중에 장가도 가야 하잖아. 에이, 아직 생각 없는데요. 지금은 생각 없다고 해도 언젠간 그럴 거니까 차곡차곡 잘 모아둬야 해. 연희도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가면 교육비 부담도 커질 텐데요. 형이랑 형수님이 저 대학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연희 공부시켜야죠. 아니야. 형이나 나는 아직 일하잖아. 마음은 고맙지만 석진아, 저축 열심히 하고 또 가끔은 너를 위해서도 쓰면 좋겠어. 넌 가만 보면 너무너무 아끼고 알뜰하다니까? 알겠어요, 형수님. 석진이는 회사를 성실하게 다녔고 나이도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었죠.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꼬마였는데 언제 저렇게 컸는지 그만큼 제가 나이를 먹은 거겠죠? 몇 년이 더 지났고 제 딸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에 가족 모두가 함께했죠. 연희 축하해. 우리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근데 왜 입학식 끝나고 짜장면을 먹어? 내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짜장면 먹는다고 했대. 중국집 가면 다 만나겠다. 그러게. 아는 친구들 많아?
중학생 된 기분이 어때? 초등학교 애들이 같은 중학교 많이 가서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아, 이제 교복 입어야 하잖아. 그게 다르네. 축하해, 우리 딸. 삼촌이 짜장면 사준다는데 아빠가 탕수육도 쏜다. 이사하는 날,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 때 먹는 짜장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참 신기해요.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석진이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석진이 왜 이렇게 못 먹어? 너무 할 말 있구나? 아, 역시 형수님은 못 속인다니까. 뭔데? 형수님. 저 사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우와, 삼촌 여자친구 있어? 시간이 언제 나서 연애 같은 걸 다 할 때? 집도 꼬박꼬박 아니네. 엄마 생각해보니 삼촌 가끔 외박할 때 있었잖아. 얼레리 꼴레리. 연희 너, 그건 진짜 야근하거나 회식하고 새벽에 집에 오기 그래서 그런 거거든? 에이, 뭘 알만한 사람들끼리 왜 이래? 연희 네가 알긴 뭘 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석진아, 잘 됐네. 어떤 사람이야? 궁금하다. 아이고, 야, 그런데 너 아직 30도 안 됐잖아. 벌써 결혼이야? 에이, 형도 이맘 됐으면서. 가끔 보면 아직도 날 어린애로 보는 것 같다니까. 다 커서 장가갈 나이 됐거든요. 아무튼 조만간 형이랑 형수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석진이가 집에서 떠나면 허전하겠다. 당신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야?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우리 도련님. 석진이 눈빛을 보니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아주 흠뻑 빠진 것 같더라고요. 석진이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요상했는데 장가 보낼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한 것이었어요. 아들 장가 보내는 느낌이 이런 거 맞겠죠? 다음 주 주말 석진이가 식당을 예약했다며 밖에서 결혼할 아가씨랑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는 자리라 남편과 함께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진 씨랑 만나고 있는 이예진입니다. 반가워요. 석진이 형 김석훈이에요. 이쪽은 석진이 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선미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석진 씨를 거의 아들처럼 키워주셨다고요. 두 분께 감사드려요. 맞아. 부모님 같은 분들이셔. 형수님. 이 사람 다 알아요. 저희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석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저희 부부에게 소개한 아가씨. 눈매가 선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은 거예요. 20대 초반? 앳된 얼굴이라 화장을 안 하면 10대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3입니다. 아, 네. 결혼하기에 많이 어리다고 생각하시죠? 저렇게 말을 하니 바로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석진이가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진이가 어리긴 해도 속은 깊어요. 어려도 책임감도 있고요. 사실 예진이가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아이가 있어요. 결혼하면 함께 키우려고 해요. 뭐? 이제 3살이고요. 남자아이예요. 한창 예쁠 때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런 대형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말하는 도련님과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던 석진이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더 표정 관리를 못했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게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황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진이는 그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과부자를 틀고 앉아 석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너 정말 무슨 생각인 거야? 무슨 생각이긴. 예진이랑 결혼할 생각이지. 석진아, 이건 아니야.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형수님, 저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형이랑 형수한테 소개시키지도 않았겠죠. 저 예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 석진아, 왜 하필 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왜 구태여 그런 길을 선택해? 너 아직 젊고 그 아가씨는 너무 어려. 그래, 뭐 네 말대로 어린 아가씨가 책임감 있게 아이 키우는 건 알겠어. 근데 꼭 그 짐을 네가 나눠 가질 필요는 없잖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냐고요? 형수도 저를 키웠잖아요. 자식처럼요. 그거랑 이건 다르지. 넌 내 동생이고. 형이랑 형수가 이럴 줄은 몰랐어. 우리 집은 뭐 대단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형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아무리 설득해도 전 안 바뀌어요. 결심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저희 가정에 닥쳐온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제 불에 지칠 거라며 그냥 놔두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단호한 눈빛이 정말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3달 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저희 생각을 다시 물어보더군요. 남편 역시도 물러서지 않았죠. 체념한 듯 돌아서던 석진이를 보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 삼촌 요즘 왜 그래?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요새 좀 그렇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완강했고 저 역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기회도 많은데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어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마음이었죠. 가난했지만 늦둥이로 사랑을 주며 키우셨고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석진이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신혼집 구했어요. 짐 정리해서 나가려고 해요. 뭐? 신혼집? 이렇게 돼서 저도 속상해요. 트럭 하나 불렀고요. 갈게요. 석진아, 어떻게 이럴 수가. 결혼식을 안 한다는 거야? 결혼식은 안 해요. 그치만 혼인신고는 했어요. 형이랑 형수님이 혼주석에 앉는다고 하면 결혼식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세요. 삼촌 가지 마. 연희야,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해? 너 어떻게, 네 형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요. 내일 중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거짓말 같았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붙잡아 보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군요. 정말 헤어질 때가 온 것 같았죠. 저는 다음날 돈 봉투를 석진이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새 시작을 하기에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보탬이 되라고요.
석진이가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저희 곁을 떠나 보금자리를 마련했겠지만 그게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어느 동네로 가는 건지도 말을 안 해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예 석진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더군요. 이야기만 해도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한순간에 가족 사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멀리서라도 잘 지내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희 아이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비싼 과외 학원도 못 보내주고 묵묵히 집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는 터라 고민하다가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석진 씨 아내입니다. 누구요? 석진 씨 형수님 맞으시죠? 석진이 형수님이라는 말을 듣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에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을 하세요. 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석진 씨가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아니야 어떡하니? 네 삼촌 어떡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해. 아유, 석진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할게. 딸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집으로 달려왔고 저희 식구는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석진아.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갑자기. 아예 모르고 계셨군요. 지병이 있었어요. 병이요? 간이 안 좋았어요. 치료를 꾸준히 했지만 결국 술도 잘 안 마시던 애인데 가족력인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도 좋지 않았어요.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임종을 못 지킨 게 너무 한스럽네요. 갑작스럽게 떠났고 저도 너무 경황이 없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일찍 연락을 했었어야죠. 같이 살았으면 더 살뜰하게 챙겼어야죠. 왜 연락을 못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보네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말이에요. 자칫하다가는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저 대화를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는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리를 할 때 석진이와 결혼한 그 여자가 석진이의 유품이라며 상자 하나를 안겨줬죠.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처럼 키웠던 나날들이 머릿속에 스쳐가고 특히 그렇게 의절하듯 연을 끄는 게 너무 속상했죠.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안 마시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집에 돌아와 석진이의 유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 취업 기념으로 남편과 제가 선물해준 넥타이, 우리 딸이 썼던 편지 같은 게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일기장처럼 보이는 노트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다가 한 페이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님만 보세요. 마치 일기장이 저한테 올 걸 알았던 것처럼 형수님만 보세요. 라는 제목의 편지 같은 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수님, 석진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형수님과 형, 그리고 연희가 너무 보고 싶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가족이 생겼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가장의 책임, 어깨가 정말 무겁더군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저를 맡게 된 형과 형수님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100번, 1000번을 다시 생각해도 형과 형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형과 형수의 축복 속에 시작한 가정은 아니지만 저는 제 아내를 그리고 아들과 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으로 의도하지 않게 형과 형수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해요. 참, 이 소식도 전하지 않았으니 모르셨겠죠.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아내가 데려온 아들, 태어난 딸 똑같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물이랍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더 오래 건강해야 하는데 하늘이 언제까지 허락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보고 싶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형과 형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남깁니다. 형과 형수 앞으로 30억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마련해 두었어요. 늘 어려운 형편에 아끼며 고생하며 사셨죠. 조금은 여유를 갖고 연희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석진이 올림. 퇴근한 남편에게 석진이가 남긴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30억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말이 돼? 석진이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석진이한테 딸이 있다는 거야? 그렇대. 장례식장에는 안 데려온 거겠지.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 석진이가 허투루 쓴 건 아닌 것 같아. 연락을 해봐야 할까? 장례식 때 모진 말로 상처를 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며칠 뒤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석진이 형수예요. 네, 안녕하세요. 장례식장 이후로 처음이네요. 네. 석진 씨 유품은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우리 식구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석진이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저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저희한테 석진이가 뭘 남겼더라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한테 있어요. 저희 만날까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자는 아들,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준우야, 인사해야지. 큰아버지와 큰어머님이셔. 안녕하세요. 네가 준우구나. 그리고
여기 딸이에요. 이름은 김준이에요. 석진 씨가 이름에 희자를 넣고 싶어 했어요. 연희 생각이 난다면서요. 안아봐도 될까요? 유모차 안에 있는 석진이의 딸을 품에 안아보았어요. 눈매가 석진이를 꼭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기인데 석진이가 너무 일찍 떠난 바람에 사진으로만 아빠를 기억하겠죠. 안타까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와주셔서요. 석진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린 뒤 정말 365일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석진이가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의 예금 증서를 저희 앞으로 남길 수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몰랐던 석진이의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석진 씨가 마케팅 유통 쪽을 전공했잖아요. 처음에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했고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축사를 찾아 발품을 팔았어요. 거의 지방 전국을 다녔는데 마침내 한 곳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어요. 마케팅을 하면서 수없이 영업을 다녔고 나중엔 공장도 세웠어요. 큰 마트에 석진 씨 정육 제품이 다 들어가게 되었죠. 3년 동안 쉼없이 일하며 엄청난 사업을 이뤘네요. 이룬 성취에 너무 뿌듯해했고 저도 자랑스러웠는데 너무 일찍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석진이가 바빴는데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예진 씨도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여기 이거 받으세요. 석진 씨는 형과 형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기죽지 말라며 없는 형편에 공부며 생활이며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요. 형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신도 없는 거라면서요. 석진 씨가 두 분께 남긴 예금 증서예요. 그리고 저도 감사드려요. 어렸던 그 사람을 자식처럼 돌보고 키워주신 거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도 석진 씨를 만날 수 없었겠죠. 석진이의 아내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솔직히 이걸 남긴 건 온전히 석진이의 뜻인데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고 뜻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석진이를 자식처럼 잘 키워주어서 고맙다며 선뜻 우리에게 증서를 건넨 것이었죠. 이걸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요? 네, 예진 씨한테요. 석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네요. 정말 자식처럼 키운지라 20대 후반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석진이를 애처럼 생각했어요. 결혼도 이르다고 생각했고 남편이나 저나 석진이를 그렇게 일찍 장가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예진 씨는 나이가 어려도 성품이 훌륭하고 저보다 어른 같네요. 제가 그런 걸 못 알아보고 그저 어리다며 애가 있다며 저 역시도 남편과 같이 석진이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혼주석에 형과 형수님이 당연히 앉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줘서 그게 석진이한테도 늘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네요. 그리고 예진 씨를 잘 모르는데 그냥 보이는 걸로 함부로 판단하고 반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재수씨,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건데. 다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 탓입니다. 우리 부부를 용서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진 씨가 떠나기 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두 분이 저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기뻐했을 텐데요. 용서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예진 씨. 아니, 동서라고 불러도 될까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네요. 동서, 고맙고 미안해요. 형님. 남편과 함께 동서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동서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동서가 건네준 봉투를 들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은행에 다녀왔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한평생 쪼들리며 간간히 살았는데 대출과 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년은 평생의 아쉬움이 되겠지만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며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동서, 시간 괜찮으면 우리 연희랑 같이 한번 동서네 집 들리려고. 연희가 애기들도 궁금하고 보고 싶다고 하네. 애기 둘 보기도 힘들지? 갓난쟁이 보채기도 많이 할 텐데. 내가 가서 애기도 봐줄게. 네, 형님 오셔요. 애기들 있는 집이라 엉망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편히 있어. 금방 갈게. 동서는 석진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그대로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저와 남편, 딸은 그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기들도 봐주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면서요. 장례식 후 동서가 알아본 납골당에 석진이를 두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 곁에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부모님이 계신 추모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석진이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평생을 마음에 묻어둘 기억일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아이 둘을 홀로 키워야 하는 동서를 생각하면 외롭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예쁘게 하고 사진 찍으러 가자. 준우 이리 와봐. 큰엄마가 멋진 보타이 해줄게. 어머, 우리 아들 너무 멋있다. 신사 같아. 멋쟁이 신사. 가족 기념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저와 남편, 우리 딸, 그리고 동서와 아이 둘. 석진이 사진을 가지고요. 옷을 맞춰 입고 스튜디오에서 여러 포즈를 지으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제일 잘 나온 것은 크게 뽑아서 거실 액자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저희 집과 동서네 집에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요즘 형님이 자주 오시고 애기도 같이 봐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동네 애기 엄마들이랑도 친하긴 한데 어디 한번 나갈 때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요. 아까 이야기 들으니 준우가 커다란 물고기 보고 싶다고 하던데 우리 다 같이 아쿠아리움 예약해서 다녀올까? 그 나이 때 애들이 그렇게 수족관을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죠? 우리 그이가 이번에 10인승차 큰 걸로 바꿨잖아. 우리 가족뿐 아니라 동서랑 조카들 다 태우고 다니려고. 어디 갈 때마다 데리러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나도 조카들 자주 봐서 좋은데 뭐. 긴 겨울이 지나고 꽁꽁 얼어붙은 땅이 천천히 녹고 새싹이 돋아나 봄을 틔우듯
가족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 사이에 있던 단단한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그렇게 스며들듯 천천히 가족이 되었죠. 하지만 동서는 아직 젊고 언젠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며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어준 것은 석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꿈을 꾸었습니다. 온갖 향기로운 꽃이 만발한 오름직한 동산에서 제가 꽃향기를 맡으며 거닐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누구세요? 가까이서 보니 석진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을 한 석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석진이니? 석진아! 석진아! 어디가? 석진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배웅하듯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는데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동서와 조카들과 함께 잘 지내는 우리 모습에 흐뭇한 듯 편안한 얼굴로 언덕을 넘어가던 그 뒷모습은 오래오래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